안녕하세요. 올해 90세가 된 의사 김영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나가고 하루에 30명이 넘는 환자를 봅니다. 젊은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90세인 제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양파 한 개씩 먹는 게 비결이에요. 그러면 다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며 웃어넘기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양파가 좋다는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양파 때문에 기적 같은 회복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안타깝게도 양파를 잘못 드셔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의 사례입니다. 이름은 바꿨지만 내용은 모두 사실이에요. 어떤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고 어떤 이야기는 당장 실천하고 싶게 만들 거예요. 먼저 제가 왜 양파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30년 전 제가 60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도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조금만 무리해도 어지럽고 숨이 찼죠. 의사인 제가 이런 상태니까 정말 우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수야,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매일 양파즙을 끓여주셨는데 그때 너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잖니? 처음에는 어머니, 그런 민간요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의사로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양파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양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30년간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가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5년 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75세 여성분이 의식 잃고 쓰러져서 오시는데요. 가족분이 뭔가 양파 때문인 것 같다고 하세요. 저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박순덕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었거든요. 아들분이 울먹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TV에서 양파꿀차가 몸에 좋다고 해서 2년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자꾸 눈이 흐려진다고 하시더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무서운 사실을요. 양파와 꿀을 함께 장기간 드시면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눈의 황반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할머니를 정밀 검사해 보니 황반 변성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2년간 매일 마신 양파꿀차 때문에 양파에 알리신 성분과 꿀의 과당이 결합해서 만든 독성 물질이 눈에 축적된 거였죠. 할머니, 앞으로는 절대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한 일인데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니. 박 할머니는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시력의 80%를 잃으셨어요. 지금도 돋보기 없이는 글자를 읽기 어려우세요.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박할머니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요. 지난해 겨울 12월의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72세 최영철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코피가 이 시간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평소에 무슨 약 드세요? 제가 물어보니 심장이 안 좋아서 와파린이라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다른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은 안 하세요? 했더니 며느리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어르신이 건강에 좋다며 한 달 전부터 매일 양파즙을 한 컵씩 드세요. 바로 그거였어요.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데 거기에 양파까지 더해지니까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예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를 무려 5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지혈은 했지만 만약 뇌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최 할아버지께 설명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양파 자체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드시는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서 위험해져요. 그날 이후로 최 할아버지는 양파즙 대신 다른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계시고요. 70세 김민자 할머니는 제 단골 환자세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자주 오시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일주일째 배가 아프고 설사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TV에서 양파우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마시고 계셨다더라고요. 양파를 갈아서 우유와 함께 끓여서 말이에요. 할머니, 그거 당장 중단하세요. 양파의 황 성분과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기관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양파우유를 중단하신 지 3일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몸에 좋다는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군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이런 조합은 정말 피해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 정말 놀라운 회복을 보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가족과 지인들 및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80세 이종만 할아버지는 제가 30년간 진료해온 환자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협심증이 너무 심해서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수술 위험도가 높다고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계셨죠. 선생님,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할아버지가 애원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30년간 연구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매일 아침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단, 방법이 중요해요. 할아버지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양파를 얇게 썬 후에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키세요. 그래야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이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들기름을 팬에 두르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으세요. 절대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양파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최소 20분은 볶으셔야 해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선생님,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저도 매일 이렇게 먹고 있어요. 제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 하나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방법대로 양파를 드셨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어 드렸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신기해요. 계단 올라갈 때 숨이 덜 차는 것 같아요. 2달째 가슴이 답답한 게 많이 줄었어요. 3달째 선생님, 아침에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3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 교수가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막혔던 혈관이 상당 부분 뚫린 거예요. 할아버지,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교수가 물어봤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매일 양파를 들기름에 볶아서 먹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교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웃으셨다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양파의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서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지금 85세인데도 매일 산책을 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의사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아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가족들 이름도 헷갈려 하세요. 어제는 저를 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신 분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할머니께 권해드린 건 이거였어요. 할머니,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를 드시되 꼭 양파와 함께 드세요. 고등어 조림을 할 때 양파를 듬뿍 넣어서 함께 끓이시면 돼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드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양파의 알리신 성분과 고등어의 DHA가 만나면 뇌세포 재생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거든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며느리가 정성껏 해주신 양파 고등어 조림을 드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자 할머니 맞죠? 했더니 네, 김영수 선생님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하시는 거예요. 2달 후에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손자 이름도 생각났어요. 3달 후에는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남편하고 신혼여행 갔던 일까지 기억났어요. 6개월 후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가족들이 누군지 다 기억나요? 아드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지실 줄 몰랐어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에요. 양파와 고등어. 평범한 음식 2개가 만나서 뇌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이번엔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70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였죠. 선생님, 저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병원 치료 받으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함께 해보세요. 제가 권한 건 양파 토마토 볶음이었어요. 할아버지, 매일 저녁 양파 토마토 볶음을 드세요. 토마토는 완전히 익혀서 말이에요. 토마토가 빨갛게 우러날 때까지 양파와 함께 볶으세요. 그게 암에 도움이 되나요? 네, 양파의 황화합물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암세포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특히 전립선암에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매일 양파 토마토 볶음을 해 드셨어요.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면서 말이에요. 3개월 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암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6개월 후에는 더욱 좋아졌고요. 1년 후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담당 교수가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말할 정도였죠. 물론 병원 치료의 효과가 컸지만 매일 드신 양파 토마토도 분명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매일 해먹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이제는 안 먹으면 허전해요. 라고. 69세 정영숙 할머니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셨죠.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로워요.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 자다가 깨요. 불면증은 우리 나이대에서 정말 흔한 문제예요.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할머니께 권해드린 건 이거였어요. 할머니, 저녁 식사 후에 양파 우린 물과 녹차를 함께 드셔보세요. 양파를 우려서요? 네, 양파 1개를 얇게 썰어서 물 2컵에 넣고 15분 정도 끓이세요. 그 물이 미지근해지면 녹차 티백을 넣고 5분 더 우리세요. 그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돼요. 처음에 할머니는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이 방법을 써요. 양파의 특정 성분이 우리 뇌를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지 일주일 후,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1달 후에는 6시간 정도는 계속 잘 수 있게 됐어요. 3개월 후에는 선생님, 2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잡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지금도 할머니는 매일 밤 양파 녹차를 드세요. 수면제 없이도 푹 주무세요. 그런데 이 좋은 양파도 이렇게 드시면 독이 됩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얘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작년에 67세 방영철 씨가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어요. 급성 신부전으로 말이에요. 알고 보니 건강해지려고 6개월간 매일 양파즙을 2컵씩 드셨더라고요.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마실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방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양파를 갈아서 즙으로 만들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초고 농축돼요. 이게 우리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농축된 양파즙까지 더해지면 방 씨는 결국 일주일간 투석 치료를 받으셨어요. 다행히 신장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되셨지만 지금도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고 계세요. 선생님, 몸에 좋다는 걸 먹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방 씨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양파는 적당히 드시면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양파는 잘못 보관하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지난해 여름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온 김민수 씨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김 씨가 전화로 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토하고 설사를 심하게 해서요. 특별히 상한 음식을 드신 것도 없는데 응급실에서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가 이틀 전에 양파를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뒀는데 그걸로 어제 요리를 해서 드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상할 리가 있나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썬 양파는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둬도 이틀이 지나면 위험해져요.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며칠간 고생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썬 양파는 반드시 그날 써세요. 늦어도 하루 안에는 드세요. 생양파와 위장약의 위험한 조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생양파를 드시면 이건 정말 위험해요. 65세 한영희 할머니 경우에요. 위염 때문에 제가 처방해 드린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쓰리다고 오시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맵거나 자극적인 거 드셨어요? 아니요, 평소처럼 먹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생양파 무침을 해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위염약을 드시고 계신데 생양파까지 드시니까 위벽이 더 자극받은 거예요. 할머니, 지금 상태에서는 생양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익힌 양파는 괜찮지만 생양파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양파를 드시려면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조리 과정에서 자극 성분이 많이 중화되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파를 언제 드시나요?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드시죠? 하지만 시간대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양파를 먹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양파 요리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대에 양파를 드시면 하루 종일 혈압과 혈당이 안정돼요. 실제로 당뇨가 있는 78세 이순자 할머니께 아침에 양파 들기름 볶음을 드시라고 권했더니 한 달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8.2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같은 양파인데 아침에 먹는 게 그렇게 다른가요? 네, 할머니. 우리 몸의 호르몬 리듬과 양파의 성분이 가장 잘 맞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반대로 저녁 9시 이후에 양파를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생양파는 절대 금물이에요. 작년에 73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불면증으로 오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저녁 늦게 생양파 무침을 자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녁 9시 이후에는 양파 드시지 마세요. 밤에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밤에는 오히려 혈관을 자극해서 혈압을 높일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녁 늦은 시간 양파 섭취를 중단하신 후 불면증이 많이 개선됐어요. 여러분, 양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흰 양파, 자주색 양파, 노란 양파. 각각 효능이 달라요. 흰 양파는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아요. 혈관 건강에는 흰 양파가 최고예요. 80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협심증이 심하셨는데 6개월간 매일 아침 흰 양파, 들기름 볶음을 드신 후 심장 기능이 놀랍게 좋아지셨어요. 자주색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노화 방지에 최고죠. 72세 정미경 할머니는 자주색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 피부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라고 말하며 기뻐하신 기억이 나네요. 노란 양파는 크롬 성분이 많아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에요. 지금부터는 90세인 제가 매일 어떻게 양파를 먹는지 공개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파 준비예요. 흰 양파 1개를 얇게 썰어요. 양파를 썰 때도 방법이 있어요. 세로로 자르지 말고 가로로 얇게 써세요. 그래야 세포벽이 최대한 파괴되면서 좋은 성분이 많이 나와요. 썬 양파를 접시에 담아서 15분간 공기에 노출시켜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알리신이 활성화되는 시간이거든요. 15분 후 팬에 들기름 1스푼을 두르고 중약불로 달궈요. 절대 센 불 사용하면 안 돼요. 양파를 넣고 천천히 볶기 시작해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데
최소 20분은 볶아야 해요. 양파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달콤한 냄새가 날 때까지 말이에요. 마지막에 통깨 한 꼬집 뿌려서 완성이에요. 점심에는 양파 토마토 수프를 드셔요. 이것도 제 나름의 레시피가 있어요. 양파 1개와 토마토 2개를 함께 끓여요. 토마토가 완전히 으깨져서 빨간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끓이는 게 포인트예요. 저녁에는 특별한 차를 마셔요. 양파 껍질과 속 부분을 모두 활용한 차예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계피 조각과 함께 물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간 우려내요. 이 차가 제 심장을 9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준 비결이에요. 절대 피해야 할 양파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양파링 같은 튀긴 양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돼요. 실제로 70세 이영숙 할머니는 패스트푸드점 양파링을 자주 드시다가 치매 증상이 빨리 진행됐어요. 튀긴 양파의 독성 물질이 뇌에 축적된 거였죠. 편리하다고 전자레인지로 양파를 가열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전자파가 양파의 좋은 성분을 파괴해 버려요. 계절별로 양파 섭취법이 다 다른데요. 봄에 나오는 새 양파는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요. 이때는 살짝 데쳐서 초무침으로 드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양파 보관이 특히 중요해요. 썬 양파는 절대 하루 이상 보관하지 마세요. 세균 번식이 빨라져요. 가을 양파는 저장성이 좋고 약효가 강해요. 이때 양파로 겨울 준비를 하세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파 요리가 좋아요. 양파 된장국, 양파 생강차 같은 거 말이에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내는 다른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양파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돼요. 74세 송영희 할머니는 대장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양파 브로콜리 볶음을 드셨어요.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다음은 양파와 당근인데요. 양파의 알리신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면역력이 크게 향상돼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양파 당근 주스를 꾸준히 드신 환자분들은 감염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양파와 마늘의 조합도 빠질 수가 없어요. 양파와 마늘은 둘 다 알리신이 풍부해서 시너지 효과가 커요. 85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고혈압이 심하셨는데 양파 마늘 볶음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파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으면 해서예요. 제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었어요. 바로 평범한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것이었죠. 기억하셔야 할 5가지 원칙을 꼭 잊지 마시고 적어 놓으세요. 첫째, 양파와 꿀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위험해요. 둘째, 혈액 희석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양파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셋째, 양파는 아침에 드시고 저녁 9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넷째, 썬 양파는 그날 바로 사용하세요. 보관하지 마세요. 다섯째, 양파를 들기름과 함께 천천히 볶아서 드시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이 곧 약입니다.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도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고 먹고 있는 약도 다르니까 무작정 따라 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특히 당뇨약, 혈압약,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번에는 마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마늘도 양파만큼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생강, 대파, 부추 이런 향신료들의 올바른 섭취법도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집에 계신다면 냉장고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썬 양파가 이틀 이상 보관되어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양파 들기름 볶음을 해보세요. 양파를 썬 후 15분 기다리는 것,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 살아온 60년 동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90세이지만 아직도 매일 30명의 환자를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을 시작하시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양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박순덕 할머니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위험에 빠지지 마시고 이종만 할아버지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90세 할아버지 의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90세 의사 김영수가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